예,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이승현 기자입니다. 북한에서도 열차 탈선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강릉선 KTX 탈선 사고가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과연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또 왜 열차가 탈선했는지 한번 그 내용을 우리 송정 아나운서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 12월 초에 보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그 열차가 탈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놀란 게 뭐냐면은 보통 북한 열차는 한 시속 20에서 30km로 아주 저속 주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천천히 달린데도 탈선을 뭐, 하는지. 예, 제일 빠르면 4, 50까지 예, 되는데, 4, 50, 60까지는 되는데, 북한에 이제 철길이 많이 노후화 예,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길을 자꾸 이제 체인지, 복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침목 같은 것도 예, 나무 침목이 있고, 콘크리트로 만든 그렇죠, 침목이 예, 있는데, 나무 침목 같은 거는 땔감이 없어서 밤에 사람들이 나와서 그 나무 침목을 이제 베어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콘크리트를 침목으로 다 대체하기에는 북한 당국이 이제 그 자금이 이제 많이 달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철길이 이게 철길 내려가 평형을 항상 유지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게 노후화되고 이게 흔들림 형상이 많고 이거 짠 같은 것을 이게 예, 잘 예.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이라도 뭐 어긋나고 이러면 짠 같은데 이제 통과할 적마다 거기서 이제 기차 바퀴가 탈선돼서 나간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 거무산 쪽은 좀 산 쪽이거든요. 예. 이렇게 올리막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리막에서 또 이렇게 내려옵니다. 북한은 한 6, 80%가 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차를 타고 우리가 뭐 양덕고개, 뭐 거무산고개, 전거리고개 이런 게 넘어갈 때면 기차가 30km 속도에서 이렇게 쫙 올라간단 예, 말입니다. 예. 그럼 뭐 뛰어내려도 괜찮습니다. 뭐 그런 거 같은 거는. 근데 올라갈 때 힘이 없어서 견인기가 두 개로 꿉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면서 차 바구니를 밀어주는 거죠. 아, 그래요? 여객 열차도 네 그런 현상이 힘이 딸려서 그런 현상이 많이 사실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증기기관차 그거 할 때는 그 높은 언덕배기, 그러니까 산에 올라갈 때 밑에서부터 막 증기를 막 뿜어내면서 속도를 내야 됐거든요. 네, 근데 그 힘이 부족해서 조금 그 끝부분, 그러니까 네. 9분 능선에서 이게 딱 멈춰버리면 다시 후진해서 내려왔다가 북한도 몇 번 그랬어요. 그것도 네. 우리는 옛날 얘기예요. 그게 한 이제 50년 전쯤. 올라가다가 예, 이제 이게 요 끝까지 요 종점을 통과하지 못해서 다시 또 이제 후진 샥 했다가 또 예, 몇 번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번에 통과하면 또 내려가고 내리막길에서는 이제 과속이 붙지 않습니까? 예, 예. 관성이 붙으니까 쫙 속도가 그다음 차차차차차차 하면서 거기서 레르 짬목이 이게 촘촘하지 못하면 거기서 착 바퀴가 탈선이 일어나면 쫙 탈선되는 거죠. 아, 그러면 혹시 북한에서 열차 탔을 때 네. 혹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막 덜컹거리고 막 흔들리고 막 그런 게 좀 심한가요? 뭐 이제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이 기차를 타고 가면 예. 소화가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기차가 무슨 덜렁덜렁 마차 탄 것 같거든요. 달려달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열차가? 네, 무슨 뭐 달구지길 예. 걸어가는 뭐 달구지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 심한 거고 아무튼간에 기차를 타면 이게 완충 작용도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달달달 이게 엄청 들춘단 말이에요. 예, 예. 네. 그리고 이게 내리막길에서는 또 과속이 붙어가지고 엄청 또 속도 나요. 또 그래도 자동으로 우리가 예. 이제 내리막길에서 자동차를 N에다 놔도 이제 알아서 쫙 내려가는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엄청 이 경사가 심하거든요. 자동차도 상태 안 좋은 차는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추월당하고 내리막길 맞습니다. 내려갈 때는 추월하는 차들이 가끔 있어요. 좀 위험한 맞습니다. 차들. 네.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3일 날 이 자동차가 이제 탈선돼서 사고가 일어난 것도 아마 예.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행히도 사람이 안 타고 식량을 실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예. 이 식량은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 주민들이 아닌 북한 보안성 사람들에게 줄 배급을 실을 열차라고 예, 합니다. 예. 그 열차가 거무산역에서 탈선났는데 거무산역으로 말하면 여기도 이제 거무산역도 갈아타는 환승역입니다. 아, 예. 해령과 해령을 거쳐서 라진 선봉시로 통하는 한북선이 있고 거무산역을 거쳐서 무산 쪽으로 들어가는 무산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또 이제 바람이 세고 높은 고산지대다 보니까 양옆으로는 산이고 여기가 이제 기차 철길인데 예. 이게 탈선되다 보니까 그래도 뭐 밑으로 추락까지는 안 되고 뭐 이렇게 이제 막 부딪혀서 이제 막 이렇게 됐는데 거기는 이제 군인들을 갑자기 동원할 이제 그 형편도 안 되고 그렇죠. 예. 주민들이 나서서 이거 탈선하는 걸 지금 복구하느라고 했는데 장비가 없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더디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그런 열차 탈선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구할 장비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사람 손으로 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먹을 식량도 아니고 예. 버이지던들이 먹을 식량인데 왜 버이지던들은 노동에 투입되지 않냐? 왜 우리만 나와서 복구를 해야 되냐? 예, 예. 노동자들은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한 끼 한 끼 벌어먹기도 정말 힘든데 보안원들에게 줄 배급을 이 배급차가 탈선돼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걸 치우기 위해서 무조건 강제 동원돼야 되니까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북한 관련된 이제 영상을 한번 보니까 그 어린애들 나와서 철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뭐 돌을 이렇게 깨고 있더라고요. 맨손으로. 저희도 어렸을 예, 때 망치 했어요. 들고. 아, 어렸을 때 하셨어요? 네네. 어렸을 때 철길 풀 뽑기, 예. 철길에 있는 자갈을 주워서 이제 그 레루목 이제 그렇죠. 보통 침목을 놓고 또 그 네. 주변엔 자갈을 놔가지고 충격을 흡수를 하잖아요. 네네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갈들을 올려놓잖아요. 근데 예. 이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자연 현상으로 해서 돌들이 자꾸 흘러내려요. 예. 그러면 돌을 또 다시 거기다 올려놓고 그 주변에 여름에 난 풀 같은 것도 뽑고 뭐 철길을 애호하자 사랑하자 이런 명목으로 학생들이 오후에마다 거기 많이 동원돼서 저도 많이 했어요. 아, 그랬구나. 어, 그러니까 그 영상 보니까 이제 어린애들 한 9살,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애들이 배도 고픈데 이걸 왜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래 찍은 거예요, 그 영상을. 아,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다 올렸는데, 그거 보니까 참 아동 노동 착취하고, 그리고 또 뭐 장비도 없고, 그런 거는 다 기계로 그냥 돌 깨가지고 그냥 쫙 깔면 되는데, 네. 애들이 다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망치 들고 돌 깨서 그냥 그 하는 거 보니까, 아유, 참,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걸 네. 보니까. 왜냐하면 그 돌이 또 햇가루로 쓰이거든요. 왜냐하면 4월이면 이제 그 북한에서는 위생 월간이라고 해서 이제 건물마다 예. 햇가루 칠하고 페인트 칠하는데 그 햇가루 칠할 때 철길에 있는 그 돌 있잖아요. 자들. 예. 그걸 이제 주워다가 난로에다가 한 그렇군요. 몇 도에서 계속 구워요. 구우면 그게 햇가루가 되거든요. 예. 석회석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예. 세멘트 만들기 직전에 석회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석회석이 되면 그걸 이제 물에다 탁 넣으면 그게 자동으로 막 끓으면서 풀어지면서 하얀 햇가루가 되는 거예요. 예. 그 햇가루를 이제 솔로 막 벽에다 바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완전 더루먹어예요. 철길에는 돌을 주워다가 햇가루로 만들고 또 그 돌이 모자라면 학생들이 산에 가서 돌 주워다가 망치로 깨서 또 철길을 또 이제 보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웃기죠. 윗돌 예. 뽑아 아랫돌 맞추고 아랫돌 뽑아 윗돌 맞추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아까도 뭐 침묵 말씀하셨는데, 뭐 나무로 된 침묵은 땔감으로 가져다 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없어졌고, 또 무슨 콘크리트 침묵도 이제 그걸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콘크리트 침묵 한 개당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가격이. 그렇구나. 예. 네. 그러면 한 뭐 10억 원이다, 한 100억 원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그걸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럴 돈도 없어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철도가. 국가 거니까 국가가 예. 뭐 이렇게 철길 한북도 철도 예. 총국에다가 레일목을 얼마나 대라 이런 명령은 조달되지만 예. 그 조달에 따라서 리몹 사업소에 가면 정말 철길에다 펼 정말 그진한 그런 침목, 그 침목을 예. 또 만류해야 되고 그 침목이 또 쏙지 않게 거기다가 뭐 피치라든지 기름칠을 해서 그걸 또 며칠 동안 또 이렇게 말려야 되고 그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정을 거쳐서 그걸 레일에다 이렇게 딱 대면 그게 또 몇 년 갑니까? 2, 3년 가면 비 맞고 눈 맞고 뭐 이러고 나면 또 부식되고 썩으면 또 교체가 한데 이게 끝도 한도 없거든요. 참 좀 문제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도 그 강릉에서 KTX 탈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네네. 이번에 북한에서도 그 고무산역, 네. 예, 그 인근 보니까 그 지도로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제 한경북도, 네, 그러니까, 한복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강릉에서 아마 열차를 타고 이제 북쪽으로 쭉 가면은 아마 네. 그쪽으로 아마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문재인 그렇죠. 여건이 이제 추진하고 그렇죠. 있는 남부철도 그거잖아요. 네네. 근데 남쪽에서는 우리 KTX가 사고가 나고 북한에서는 또 그 열차가 거기도 사고가 나고 이거 보니까 뭔가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 뭐 그렇게 글쎄, 생각이 뭐 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남쪽에서 사고가 난 거는 어쩌다 한번 사고가 난 예, 거고, 예. 이게 얼마나 큰 이슈로 지금 사회적으로 요란하게 그렇죠, 법석도 들었습니까? 근데 북한은 이런 사고 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요거는 뭐 별로 떠들 일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고 난 게 사람은 별로 안 다치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 사고 나면, 막 밑에 철다리 밑에 강으로 차들이 막 건도박혀가지고 사람도 죽고, 뭐 바구니가 다 막 풍지박산되고 이런 정도인데, 요거는 뭐 가다가 뭐 레일에서 사고 나서 산에 가서 이렇게 건도박히면서 다 이게
기관차 예. 머리라고 하죠. 머리 부분이 딱 박히면 그 뒤에 이제 바구니 부분들도 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사고 났는데 그걸 지금 하나하나 지금 탈선해서 꺼내는데 요거는 뭐 세 발의 피란 말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기차가 막 달리다가 철다리 밑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밑에 막 곤두박혀가지고 그 대형 사람도 사고가 맞추고 막 나도 이런 것들이 이슈감으로 뭐 뉴스에 나거나 막 굴을 실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도 거기서 이제 그런 거 보고 북한에서는 기차가 바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차가 이제 뭐 이거 제어 상태가 예. 말을 듣지 않아서 기차가 바람 나가지고 제동 장치가 말을 듣지 않아서 기차가 이제 막 바람난 시속으로 달리다가 곤두박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고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네. 아는 사고만 해도 양덕곡에서 일어난 사고라든지 또 정거리에서 일어난 사고, 이제 거무산에서도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거기 같은 다 이제 이렇게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 그럼 직접 사고도 경험을 해보셨어요? 뭐 이런 간단한 사고 같은 거는 경험해 봤어요. 예를 들면 뭐 김정일이 현지지도 하면 모든 차들을 복선이 있는 역에다가 다 이제 대피시킵니다. 대피시켰다가 김정일이 차가 뭐 8시간, 10시간 그 전에 다 이제 떠나고 한 서너 시간 해제가 돼서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차들을 다 뽑지 않습니까? 복선에서 뽑아서 북쪽으로 보낼 건 북쪽으로 보내고 남쪽으로 보낼 차는 남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수신호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 신호 장치 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레류를 이렇게 당겨주고 어느 쪽을 뽑아야 된다고 이렇게 신호해주는데 그게 이제 앙상블이 잘 안 맞아서 사고가 났던 적도 있고 그래서 또 그걸 치는데 또 한참 걸리고 그런 잔잔한 사고는 제가 기차 탔을 때 한 번 일어났댔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한 번 일어나면은 뭐 한 2, 3일 정도 몇십 동안은 이틀이나 3일 정도는 대피 먹는 거예요. 대피라는 게 이틀이나 3일 정도 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예. 거기서 이제 돈을 가지고 주민 집에 가서 돈을 주면서 밥 해달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곽밥이 오르는 역이 아니거든요. 예. 밥이 오르는 역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 집에 가서 밥을 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굶어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 정말 좀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이 안 되죠. 일들이 예. 뭐 비일비재하다 좀 보니까 이제 그건 뭐 보통이다. 북한에서 살다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KTX 열차 탔던 사고도 사실 네. 인명 피해가 없었잖아요, 다행히. 네네. 그러면 야, 뭐 별것도 아니네.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예, 예. 네. 그건 뭐 금방 복구되네. 뭐 그렇게 정말 빨리도 느꼈겠습니다. 복구되네 이렇게 느꼈죠. 예. 뭐, 뭐 우리는 뭐 다 중장비 들어가서 네. 다 그냥 하니까 그래도 복구가 빠른데 그걸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다 하자고 하면은 그거 진짜 한도 끝도 없겠죠. 뭐 빠르면 보름 걸릴 수 있죠. 예, 예. 네. 자,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남쪽에서도 탈선, 북한에서도 탈선, 여기서 좀 불길한 징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 뭐 제가 뭐 점쟁이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네. 이제 이번에 북한에서 그 점쟁이들을 처형했다면서요, 단속하고. 네네네. 예. 청진에서 이제 점쟁이들을 총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미신 행위를 강요해서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미신 행위를 하는 거는 이게 규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점쟁이들이 뭘 민심을 잡냐? 너희들이 뭔데? 장군님이 영도 따라 손길을 가리키면 그 길 따라 나아가면 되지. 너희들이 뭔데 앞을 예견하느냐? 사회를 왜 불안하게 하느냐? 예.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한 사람은 총살하고 심하지 예. 않는 사람은 18년 이제 경제범으로 교도소에 보내버려요. 근데 그 놀란 게 20대 젊은 여성이 네. 그 점쟁이 짓을 해가지고 총살을 당했대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북한에서는 뭐 그런 것도 총살을 시키나? 또 다른 사람들 보니까 뭐 18년 그 네. 징역이죠. 네. 뭐 이렇게 나오길래 한번 북한 형법을 또 봤더니 뭐 미신행위는 뭐 1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북한의 예.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예. 사회주의 나라에서 점을 본다는 거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김정은의 교시를 무시하고 내가 앞을 예견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게 사회적으로 밀란을 이제 그 분란을 일으킨다 그겁니다. 근데 사실은 신기한 게 북한에 있는 노동당 간부들은 은근히 점을 진짜 잘 버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처럼 광고를 하고 간판을 내놓고 막 여기 같은 데는 길로 가다가 막 신수, 운세 예. 막 이런 거 막 그렇죠, 노골적으로 예.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민주주의로구나. 이게 정말 자유로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북한에는 점을 본다고 하면 조용히 봅니다. 근데 정말 잘 버는 사람은 입을 통해서 쫙 소문나 있거든요. 야, 저기 뭐 어느 집에 가면 점을 정말 잘 본다더라. 이분은 지금 20대인데 저희 주변에서 점을 잘 보던 분은 50대였어요. 예. 네, 그분이 점을 잘 봐주셔서 저희 어머님도
무사히 탈북을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 두만강을 넘고 사선을 넘어서 삼국까지 입국하는 과정에 총에 맞아 죽겠는지 아니면 메콩강에서 악어에게 잡혀먹고 죽겠는지도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탈북자를 누가 하나 인권에 대해서 간심합니까? 예. 저희는 주민등록증이 없는데 중국에 나오면 아예 떠돌아다니는 부평처에 불과한데 그러다 보니까 삼국까지는 정말 위험을 도사리고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점 잘 보는 사람들에게 점을 본단 말입니다. 내가 저 멀리를 떠나야 되겠는데 가는 길이 길알길인지 흉알길인지 좀 봐달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년월일, 이름, 간상 뭐 잘 풀이도 하고 잘 보는 사람들은 이거 풀이도 안 해요. 풀이도 안 하고 이렇게 얼굴만 그냥 이렇게 간상만 보고 그냥 네, 얼굴 쫙 보고 미간이 어떻고 입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귀가 어떻고 이걸 보고서 쫙 풀이해 버린단 말입니다. 예. 정말 잘 보는 사람들은 북한 노동당 간부들이 봐요. 그래서 북한에 이런 일이 있어요. 사회안전부 이제 당일권 안전원 이제 보안원이 예. 예. 권총을 잃어먹은 거예요. 술 먹고 어디서 권총을 훌려버린지 모르는 거. 이거 걸렸다간 자기 정말 바지 벗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직책에서 해임당하는 거는 문제도 아니고 감옥에 가야 될 상황에 그렇죠, 예. 놓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권총을 찾으러 점쟁이한테 갔어요. 예. 예. 그래서 점쟁이가 아, 그 총은 그 아들이 가지고 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막 진짜 막 와, 진짜예요? 예, 진짜 막 넣은 거예요. 그 총 가지고 아들이 나가서 예. 북한에서는 이제 군사놀이라는 걸 합니다. 예, 예. 패를 모아가지고 A팀, B팀으로 해서 애들끼리 나가서 나무총으로 하는데 얘는 자기 아버지 진짜 권총을 뺏어겠구나. 권총을 뽑아겠고 나가서. 그러니까 총은 쏠 줄 모르니까 다행히 거기 이제 안전장치가 달리다 예, 예. 보니까 그걸로 막 이렇게 쏘다가 그냥 이제 땅 이렇게 소리만 네, 내면서 했겠죠. 입으로 그냥 예. 땅땅 한 거예요. 진짜 총을 가지고. 아빠한테 그냥 저 맞았지요, 그냥. 아, 그리고 맞아요, 그거. 저 맞고 예. 그 총을 어디다 숨겨놨냐. 친구네 집 돼지우리 땅 밑에다 파고 숨겨놓은 거예요. 다음에 또 이제 군사놀이 할 때 그거 가지고 놀고 싶어서. 그런 일인데 그걸 점쟁이가 밝혀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점을 정말 잘 보는 분들은 아주 용한데요. 잘 봐요, 예, 예. 정말로. 네. 근데 뭐 아유. 광고를 해놓고 이러진 않죠. 근데 그런 게 다 입소문 타서 입소문 이제 타서 하고 사람들이 예. 줄 서요. 또 알만한 사람들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 또 그 당에서 네. 이제 야, 미신의 행위 그거 근절시키라고 이렇게 그쵸. 지시가 떨어지면 또 몇 명 그 사람들 또 잡아다가 시범 케이스로 그냥 처형하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봐준단 말이에요. 자기네도 가서 음. 점 보니까 예, 예. 도에서는 가서 그 사람한테 야 이런 형이 응? 우리나라에서 금지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당신네 집에 꾸리지 않고 온다는데 다시 한번 점 봤던 당신 교도소에 보내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엄포를 넣으면서 그래도 좀 봐줘요. 예. 비판서나 쓰고 이렇게 봐주는데 문제는 중앙당에서 109 상무 그룹바라는 게 내려옵니다. 예, 예. 이 사람들은 평양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 있는 안전원들이 이 사람을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안 봐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에서 그러니까 너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너희가 안 봐줬어? 이러면 도에 있는 사람들도 뭐가지 지금 따버릴 판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109 상무들이 내려와서 이런 점 보는 사람들 막 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똑같이 박수를 치면서 여기에 이제 같이 공조를 해야지 예, 예. 공조 안 하고 같이 뒤를 봐주면 자기네 직책이 다 잘려버리는데 그때는 못 봐주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점이라는 게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뭐 우리 한국에서는 뭐 점쟁이들이 뭐 신년 운수를 봐주세요. 또 뭐 내가 사업이 성공할까요? 또 뭐 결혼할 때 뭐 저 배우자가 좀 괜찮을까요? 뭐 이런 것들 이제 흔하게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북한에서는 아마 그 사회가 불안하고 그쵸.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워낙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점쟁이의 말에 좀 의지하는 경향이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점쟁이 말에 북한 주민들이 좀 많이 이제 의지합니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뭔가에 그렇죠. 의지해서 미래를 좀 내다보고 싶은 예, 예. 그런 욕구들이 마음속에 생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특히 중견 간부들도 찾아가서 내가 이 행정간부 지배인 자리를 몇 년이나 내가 더 할 수 예. 있는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장사를 하면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벌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예. 물어보고 내가 기차를 타고 지금 평성이라는 큰 시장으로 나가는데 내가 이번에 가서 이것이 잘 계약이 돼서 성사되겠는지 예.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결혼할 때 내가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궁합이 맞는지 음. 궁합이 맞는가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양띠인데 이 사람이 봄띠인데 둘이 살아서 애 잘 낳고 정말 백년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점쟁이들도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 정말 밤에 잘 때 신이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우연의 일치로 잘 맞히는 분들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점쟁이들한테 그냥 안 가잖아요. 가면 돈을 내놓고 뭐 북한에서
요구하는 식량 같은 것도 내놓고 북한에서 할 때는 소중한 건 다 줘요. 농촌 사람들 같은 건 돈이 없으면 쌀이나 기름, 콩 같은 것도 가지고 찾아가거든요. 그 원래 이제 그런 점쟁이들, 그러니까 사기치는 점쟁이들은 항상 사람의 불안감을 조성을 하거든요. 그렇죠. 딱 찾아오면은,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갔다는 거는 뭔가 근심거리가 있어서 찾아간 거예요. 뭔가 다 고민이 있고. 사실 뭐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점쟁이가, 아, 너, 뭐 집안에 무슨 문제 있구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그래서, 자네 어머님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뻔한 얘기를 딱 하면은, 마침 자기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들려오고, 그래서 점쟁이한테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돈도 갖다 바치고, 뭐 주고, 이제 그렇게 사기 당하는 거죠.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예. 오래 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위에서 내려보잖아요. 젊은 예, 예.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약간 간상학 힘을 입었는지 어쨌는지 모르는 게 잘 버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런 예. 분들은 안전원, 보안원들이 와서 나이 먹어가지고 나이 값을 못한다 뭐 이렇게 욕하는 정도예요. 이제 며칠이 아니시면 이 사람은 돌아가시겠는데 하니까 좀 봐줘요. 근데 예. 20대를 지금 총살까지 했다는 거는 젊은 사람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계속 20대가 살려면 아직 많이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동안 예. 계속 점을 보면 사회에 그만큼 분란을 조성한다 이거기 때문에 시범겜이라는 게 있어요. 시범겜이가 뭔지 알아요? 시범적으로 코수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죠, 네, 우리. 시범 케이스에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일벌 100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나와라. 자, 이렇게 20대가 이렇게 점을 봐서 사회에 여론을 조장했다고 한다. 사회주의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금지할 점을 미신 행위를 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사회를 망치려고 하는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땅땅땅 사형해 버리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들에게 경종을 확 울려주는 거죠. 사실 뭐 전보고 하는 것도 다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제 그걸 했다고 이렇게 악길이 아주 많은 남은 그 20대. 네, 근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옛날에 북한의 해령 쪽에 7살짜리가 점을 잘 봤거든요. 아, 7살이요? 네네. 밤에 자고 일어나면 귀신이 꿈속에 나타나서 다음날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알려주다 보니까 걔가 예. 그 주변에 이제 몇 명에게 이제 알려준 겁니다. 알려줬는데 걔 말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죽이지는 못하고 중앙당에까지 신소가 돼가지고 걔를 중앙당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예. 말로는 중앙당에서 걔를 쓴다고 합니다.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김일성의 옆에 점쟁이가 있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 네. 김일성이 자기 옆에 점쟁이를 두고 누가 예. 나를 배신할 자인지 누가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갈 놈들인지 그걸 보고서 종파를 쳤다는 혹시 겁니다. 뭐 그 점쟁이가 이제 김정은이가 그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서울에 가는 게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 위원장님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그럴지도 있겠네요. 모르죠. 예. 네, 아, 이건 뭐 북한이라는 것은 뭐 하여간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열차도 하나 제대로 그 선로도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또 점을 봤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그냥 공개 처형시키고, 네. 뭐 이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사회를 그 움직이고 통치하는 건지 상상할 수가 김정은의 없습니다. 법이죠. 네, 김정은 왕국의 법입니다. 뭐 지들 뭐 꼴리는 대로 네. 뭐 기준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예. 자기 나라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규칙에 따르고 내 율에 따르라 이겁니다. 예, 예. 네. 참 오늘 재밌는 얘기 참 아주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사건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다 12월 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강릉에서 KT 열차가 탈선을 하고, 또 북한 함경북도 그 고무산 인근에서 또 북한의 열차가 또 탈선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니까 뭔가 이 남부 철도로 연결하겠다고 이 문재인 정권하고 또 북한에서 같이 공동으로 이제 뭐 조사도 하고 했는데, 뭔가 좀 불길한 징조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북한에서 이렇게 점쟁이들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점을 잘 본다는 20대 여성이 이제 처형까지 당했는데, 그냥 과연 그것이 처형 당한 일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 사회, 이런 그런 국가주의 그런 체제 속에서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수령님의 그런 말씀과 또 중앙당의 그 지침과 이것이 완전히 신의 말처럼 아주 엄격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점쟁이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사회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막 감옥에 집어넣고 처형하고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북한은 그렇게 미개한 아주 사회 속에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성지영 아나운서 모시고 또 다른 또 북한에 대한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단히 감사합니다.